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코스피비의 코스닥 반등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그 양대지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를 보면은 코스피는 이 하락 추세 밴드가 있고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이탈을 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탈했다? 이거는 영국의 감세안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려감을 낳으면서 파운드화가 요동치면서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이건 돌바락제이기 때문에 이 돌바락제가 해소되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열흘 만에 감세안 중에 부자 감세안 철회했죠. 그 러시아에 핵 위협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소를 하고 그 대부분의 감세안을 철회하면서 이 하단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1선, 요 분홍색 선이죠. 분홍색 선도 함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 밴드는 하단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탈했던 부분을 이제 트랩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단을 돌파하고 가면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자, 그래서 상단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상단 돌파할 때 위쪽으로 이렇게 강력한 양봉으로 가면 좋겠지만 횡보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횡보한 다음에 그래도 다행히 양봉을 세워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추세가 이렇게 하락 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수급도 안 좋고 썩 좋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 구간을 양봉으로 벗겨냈다라는 거는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이 구간에서만큼은 그동안은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이 어려운 구간을 이겨내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 밴드를 돌파해내고 이 가격 밴드까지도 해서 이 2300포인트를 회복해 주는 모습입니다. 회복할 때 중요한 게 여기 딱 걸쳐 놓으면은 살짝만 조정받아도 이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신뢰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코스피가 기특하게도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일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흔들림이 나와도 2300 흔들기 정도로 지지력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 코스닥은 아직도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코스피는 이 하락 추세 밴드 하단선 회복하고 21선 회복 같이 했고 그리고 가격 저항선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 이 추세 밴드의 하단선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나마 해준 거는 이제 21선 정도 올라온 거죠. 그리고 700포인트조차 회복을 못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곳은 요 730포인트 구간인데 요 730포인트가 회복되면은 이제 코스닥이 생각보다 더 탄력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 700포인트 넘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 구간이 되면은 뭐죠? 700포인트를 넘어오면은 가격 지지선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이 추세의 하단선, 추세 밴드의 하단선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단선까지 넘어가는 이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까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선하고 이 730포인트 회복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기준을 700포인트 회복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수급이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안 들어옵니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 나올 때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제한된 자금으로 해서 어찌됐던 수익은 올려야 되니까 시총이 작고 좀 가벼운 코스닥 쪽으로 뭐 개별 성향이 있는 코스닥 쪽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수급을 한번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 수급이 좋지 않다가 지난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4조 1천억을 매수를 합니다. 4조 5천억. 5,138억이죠.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대형주.
참고로 지수가 이렇게 대형주부터 움직이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개별주만 움직이는 거는 언제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고 하락으로 전환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지수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이고 중형주가 움직이고 소형주가 움직이고 뭐 중소형주는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쉬는 타이밍에 중소형주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다시 대형주 쪽으로 순환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이게 순환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수를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스켓으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지수를 쓱쓱 걷어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좋았죠.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폭과 대주였는데 올라오기 시작한다. 반도체 우려감 아직도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심한데 반도체 우려감이 없을 때부터 밀어내기 시작했죠. 없을 때부터. 사실 2분기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라가는 척만 하고 더 내려갔죠. 실적이 나빠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이후간부터 계속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계속 좋았습니다. 계속 좋았는데도 밀어내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때요?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뭐 4만 전자 간다 어쩐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죠? 안 좋은데 올라오잖아요, 지금. 안 좋은데 올라오잖아요. 자,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는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최악 아니냐? 사실 최악도 아니에요. 실적이 좋다가 이번에 꺾이기 시작한 거고, 소비가 줄어들고 하면서. 그리고 바닥은 맞을 수 있죠.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돌바락제만 안 나오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흔들리면은 4만 원대 가면은 반토막 나는 거죠. 과도하게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물론 이 영향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좀 과하게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나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형주들 보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뭐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얘가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추세적으로 아예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 끌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뭐 거의 뭐 반응조차 없었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빼꼼하고 고개 내밀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는 출발 단계고 요 61선 요런 구간도 아직 회복을 못했으니까 아직은 약해요.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정도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고개 정도는 내밀고 있죠. 지금 17만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21선도 올라타고 17만원 회복하면 여기 아래에서 바닥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낙폭과 대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속절없이 밀려내려왔었죠. 이거는 정말 하염없이 속절없이 쭉 밀리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저점 찍었을 때도 저희가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여도 된다.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반등이 나와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었고 대형주는 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밀리는 종목은 좀 더 밀리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낙폭과 대주들이 좀 올라오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섹터 같은 이런 친환경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해당 섹터들이 시총 상위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제가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가총액을 특히 코스닥 쪽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에 IT 중심으로 돼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중심으로 돼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바이오나 뭐 화장품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2015년 때 한미약품 8조 원 라이선스 나오면서 바이오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주에서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IT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요? 최근에는 2차 전지, 뭐 친환경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총 보면은 에코프로비움, LNF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재편하는 과정도 있다. 이번 하락 구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친환경 섹터들이 올라오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그 뒤를 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수급 쪽에서 먼저 대형주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순환이 돌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개별 성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움직일 때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지만 코스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는 일단 1차적으로 2300포인트 회복했기 때문에 2400은 물론 2550까지 간다라고도 설명드렸고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된다? 조금 뜸을 들이더라도 이 구간 회복하면은 730까지 또 힘겹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730까지만 회복하면은 전고점이었던 이 830 정도는 어렵지 않다. 만약 이 구간까지 넘어가면은 890에서 900을 가는 거고 못 넘어가면 이렇게 박스권인데 이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렇게 지수가 먼저 움직이면서 순환이 돈다라고 하면은 도달했다가 한번 쉬는 구간이 있어도 넘어갈 가능성은 좀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좀 약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수급적인 여건이고 시장 전체적인 여건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장을 보더라도 자, 다우지수는 강하죠. 여기는 금리 인상 수혜주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뭐 30종목 가지고 대형주 중심의 30종목 가지고 여기 뭐 테슬라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알파벳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구글, 테슬라 이런 게 포함이 안 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좀 적죠. 여기는 적죠. 대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 타이밍이 낮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탄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기술주들 중에서 좀 약한 종목들이 조금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타나 뭐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다우 종목에서. 그러니까 얘가 좀 빠른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느린 거예요. 나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이 차라리 낫죠.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추종형으로 해서 코스피가 지금은 당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 코스피 상승이 끝나면 코스닥이 뒤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는 것 현상이 많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많이 올라갈수록 좋고 그 뒤에 코스피보다 적은 금액으로 움직이시는 코스닥으로 순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급적인 여건들이 일단 코스피로 좀 들어오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후에 또 변화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시황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